다음은 고영태 녹취 파일 관련 소식인데요. 고영태 녹취 파일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영태가 정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고영태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 고영태 녹취 때문에 헌재 판결,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뒤로 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손혜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 고영태 씨는 정의로운 의인, 정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영태 씨의 얘기를 보면 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본인도 K재단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 이득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영태 씨가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좀 것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진 것 같아요. 지금 최순실 재판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이 녹취 파일 얘기를 합니다. 그 녹취 파일 얘기 중에 많은 수가 고영태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떤 뭐 큰 일을 저질렀다는 뉘앙스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이 태극기 집회도 보면 고영태를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고영태가 그래서 그 구도 전환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측으로 한 가지는 보면 그만큼 좀 대통령 측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고영태라도 자꾸 늘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도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손혜원 의원이 성격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 사건 전모를 알기 전에 그냥 고영태의 어떤 내부 고발자적인 성격 그것만 보고서 이 사람을 의인으로 추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고영태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최순실 씨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때까지 어떤 형태든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는데 조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은 요 직후 그 최순실 씨와 관계가 멀어진 이때만 보고 이제 의인으로 추켜 세운 건데 지금 보면 저 2,000개 파일이라고 하지만 검찰에서 2,000개 파일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지만 상당수가 뭐 영어 회화하는 뭐 이런 거라니까 그게 뭐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개인적 내용으로 통화했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29개인데 29개 중에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보면 제가 보건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들으신 그 녹취는 바로 이 고영태 씨의 최측근이자 그 의상실 CCTV를 고영태 씨의 부탁을 받고 설치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김수현 보안기획 대표가 자신의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된 거죠. 그 파일이 무려 2,300여 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지금 헌재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영어 회화 공부 절반이고요. 그 다음이 개인 통화 내용이 상당수고 이 고영태 씨와 관련된 거는 몇 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이게 자동 녹음이 결국 문제가 있죠. 자동 녹음이 문제가 정호성 비서관도 결국 자동 녹음 때문에 이제 비롯됐고 지금 김수현 씨 같은 경우도 이 자동 녹음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에요. 결국 뭐냐면 미르와 K스포츠를 결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결국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만들어 놓은 게 최순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에 고영태도 일정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고영태도 보니까 여기서 잘하면 자기도 뭔가 몫을 챙길 수 있겠다. 더군다나 최순실과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또 이제 차은택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멀어졌고 또 최순실이 자기의 돈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모 언론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CCTV도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 녹음 자체가 이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 보면 이 고영태가 보면 그 집단에 보면 다들 이제 같은 대학교 이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최순실 문제가 터지면 결국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자기께 될 수가 있다. 우리께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몫 챙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정황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해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이면 이 문제가 이제 처음에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영태가
이 문제가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그렇게 확산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최순실이 물러나면 결국 K스포츠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네. 자기들이 그동안 이걸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화했던 그 내용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이 대통령 대리인단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 녹취 파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2,000개 달하는 녹취 파일을 전부 다 그걸 검토해보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천히 그걸 다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중환 변호사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제 태극기 집회에 정동춘 K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이 고영태 파일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귀의 동무의 희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고영태 일당을 재단에서 몰아내고 다시 박 대통령님이 문화영성 한류 세계화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관 설립 목적을 가진 이 K스포츠 재단을 잘 지켜서 우리 후배 스포츠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앞전 이제 패널들 말씀도 공통적인 것이 이 고영태 씨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 의사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딱 걸렸어. 이걸 가지고 좀 시간을 끌어볼까? 이러는 것 같은데요. 자, 20일 날 원래 증인신문 마무리할 예정이었죠. 네. 23일 날 최종 의견서 제출하고 그러면 3월 초 탄핵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 고영태 파일에 대해서 증거를 신청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3월 13일 넘기는 것 아니냐. 이게 대통령 측의 마지막 카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대통령 출석도 두 번째 문제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정미 권한대행이 했던 거는 23일 날 최종 의견 제출이면 24일 내지 27일, 28일 날 변론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내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28일 날 종결되면 3월 9일 내지 최늦어도 3월 13일 날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도 그대로라면 저걸 낸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진 않을 건데 다만 대통령 출석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태라든지 이런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영태 씨가 정의로운 의인이든 그게 아니라 본인도 똑같이 사익을 추구한 사람이든 고영태 씨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고영태 씨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